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100여 년 전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대선 후보 둘 중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친중 4대 세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탄핵 주동 세력입니다. 그렇죠?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탄핵 주동 세력을 이끌고 있는 자는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국정원 및 기무사 직원들이 댓글 몇 개를 붙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정보요원 등 정치인 수백 명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적 운명 공동체,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창안해서 법전에도 없는 제명입니다. 그래서 30년, 그리고 여타로에서 45년을 구형해서 60이 넘어서 지금 70 가까이 되는 여성 대통령을 지난 4년 반 이상 감옥에 구속시키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도 시국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에 앞서서 그 다음에 사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것이 하나도 유죄가 된 게 없거든요. 자기가 구속 기소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참 잘못됐다 해서 사죄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에 눈물 흘린 한선의 그 슬픔과 그 비참함, 참담함을 참고도 그를 세워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꾸준히 그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오늘 현 시점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중 4대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 반란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4.19 총선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그것이 거의 국민의 공론에 올라있고, 오늘 방금 받은 뉴스만 하더라도 전 국무총리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저기 파주 그쪽에서 엄청난 부정이 터뜨려졌다고 아까 또 폭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몇 사람이 우리가 대단히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그래도 그동안까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참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정아국이라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 두 사나이를 어떻게 찍는단 말이냐, 기가 막히다. 그리고 개탄을 하면서도 차마 체면이 있는지 국민혁명당이나 다른 데 찍어야 하겠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나라 시절인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MOU라고 아시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제1중대로 전락했습니다. 뒤질세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0년 후인 엊그제죠, 민주연구원을 앞세워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제2중대로 발돋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지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시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룰루랄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대단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6.25 때 우리의 젊은 사람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까? 아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때까지 미국은 그나마 좌우 합작을 한번 해보려고 강요했으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좌우 합작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 태평양 잡지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총선거를 결정한 국제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좌익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반대하는 일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김구 선생은 김일성이가 보낸 간첩 성시백의 꼬임에 속아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1948년 4월 30일에는 유엔이 결정한 자유총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너무 어두웠던 탓입니다. 결국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도 김일성에게 이용을 당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은 공산주의고 반은 민주주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의 나라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승만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정부패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친북,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뿌리를 뽑아내서 공산제국주의와의 100년에 거친 전쟁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무리합시다.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많은 당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신 것은 탄핵 반란 세력들과 적당히 빅딜을 추진하여 자리 몇 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국의 선교사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정광훈 목사님이 세우신 국민혁명당 깃발 아래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걸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지, 광야에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협하였다면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생즉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하고 나온 것이지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 저항이론의 창시자이신 조지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79년에 출판한 스코틀랜드 왕의 고난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은 그를 세운 백성에게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폭군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며 그를 끌어내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승만 대통령, 조지 부캐는 모두 사탄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지 사탄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짓의 영, 사탄, 그리고 주사파,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잠시 국제정세를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의 방안에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준비한 미사일,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3,000발이 넘으며 그 중에는 핵미사일도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보다 실제로 몇십 배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미사일들을 모두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 친중국파들은 성주에 있는 사드마저도 반입 못하도록 하고 사드가 좀 더 들어와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죽기살이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빠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 해군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미국에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있죠? MD라고 합니다. MD에 당연히 가담해야죠. 그래야 우리를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 핵 전술핵이 없는 마당에 미국의 MD 그늘에 들어야만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재인이 이걸 반대합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인의 앞잡이라는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MD에 가담해서 백령도부터 이호도가 저기 서해안 쪽에 중국 간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호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불침 항공모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침 항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물론 제주도는 미국인들이 방문하는 아마도 제2의 하와이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외국 군대 쫓아낸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민족 해방 시기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 일본에서도 미군 기지가 거기 있다고 해서 미군들이 일본인들이 반대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미국 항공모함이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한번 정박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가면 부산에 떨어지는 돈이 적어도 100억 이상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한 저기 남동진하사의 제7광구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우리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자원을 얼마 전에 일본은 미국과 우리 눈치를 안 보고 슬그머니 중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애들 또 지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제7광구에 우리의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서 우리도 확실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지분입니다. 우리는 이 지분을 미국과 공동으로 제7광구의 해저 지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도 개발해서 중국에 있는 국내외 공장들을 한반도로 가져오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의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쫓겨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잘 건설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안상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여권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 여권을 딱 가져오면 여권에다 빨간 도장 탁 도장을 찍은데 호색한 하고 찍는데 여자 좋아하는 남자 딱 적어. 네 거기에 있는 중국 격리사원 돈 관리하는 사원 네 걔하고 무슨 관계 있지? 너 나쁜 놈 아니야? 이거 들고 바로 공항에 가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적어도 확인된 것이 8,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어느 날 나와. 중국에서 정리했어. 아니 왜 갑자기 정리했어?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뺏겼어요. 중국이 외국 기업을 다루는 자세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짓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또 공장 지을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그걸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고생하고 눈치 보는 우리 고국의 기업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유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증여세, 종부세, 요새 종부세 폭탄 보도한다 그러죠. 그리고 상속세를 모두 폐진하고 부가가치세 위에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각종 이중과세들을 모두 폐지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에 맺는 돈을 뽑아가지고 이재명이는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난리 치지 않았어요? 기본 소득세인가 뭔가? 하도 엉터리하니까 요새 취소했어요.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와 비슷한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요새 나오고 열심히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면 국민 하나당 1억씩 주겠다 그래요. 그 허아무가 1억을 준다는 거하고 이재명이가 100만 원 주겠다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아무에 대해서는 비판은 안 하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꼭 필요한 건 필수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법인세가 한 27.몇 %. 20% 정도로 낮춰도 이 기업들이 숨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늘어가고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중에 지금까지 대종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돈을 가다가 노인들에게 가짜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골하면 노인들 몇 명 모아서 풀 뜯고 해가지고 뭐 돈 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냈다고 그렇게 웃기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20대 30대 일자리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생산적이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우리의 기술을 수반하는 새로운 생산적인 효과가 있는 기업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G2로 올라갈 수 있는 척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모든 악법과 규제들을 철폐해서 대한민국을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는 자유의 방파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자유의 파도,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의 쓰나미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티베트과 신장 위구르와 홍콩, 북한, 남몽골 주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꾸름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적인 지식이라는 자들이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내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것들이 무슨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입니까? 웃기는 자들이지. 그리고 이날에 정부라는 사람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른 나라가 끄집어내면 그거 찬성을 못해요. 그리고 북한한테 이거 찬성할 거예요 말까요? 물어봐요. 이게 나랍니까? 웃기는 뭐라고 북조선의 서울 지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엄과 인격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1대1로에 들어갔다가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좀 들어가다 말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미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풍요로운 행복과 평화를 그들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인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최후의 5분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군가가 있죠.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물러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쓰러지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제기는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20대의 대선은 전 세계에 지난 100년 가까이 전개되어 왔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제3차 대전이고 이것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의 후보가 아니라 제3의 후보가 나타난다는 말이 대한민국 시중에 파다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손에 아니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현재 나온 두 후보들에게 실망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불판이 타지면 시커멓게 되면 불판 바꾸죠? 그렇죠? 요새 뭡니까? 무슨 무한 리필 무슨 뭐 그런 돼지고기 굽는 데 있죠? 뭐 말 안 해도 불판 싹싹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쬐까맣게 도 안 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불러서 불판 갈아라! 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새까맣게 탄 불판에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얹어도 금방 새까만 숯덩어리가 됩니다. 단, 탄 고기를 자꾸 먹으면 결국 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는 자세로 이번 돌아오는 3월 5일 대선을 이기면 정말로 말의 장난이 아니라 3월 9일 저녁 아니면 3월 10일 아침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550만 당원 및 합류 세력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붙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붙일 우리 김수열 조직위원장, 우리 공동선대본부장이 지금 격리돼서 아직 그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곧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면 한
670만 정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오늘 김용대 목사님이 이제 비책을 발휘하시면 1000만 원 문제없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만 딱 만드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1일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가 넘치는 나라, 정의가 넘치는 나라, 공평한 분배가 넘치는 나라, 적당하게 공평한 복지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조국 같은 엉터리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그리고 올리는 그런 엉터리가 없는 나라, 그런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이 큰소리 꽝꽝 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남북을 털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봉사했던 자유총연맹에 제가 100만의 통일 선봉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350만의 제 잠재적인 지지자 세력이 있습니다. 제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학교 동기동장 박아무개라는 엉터리를 갖다 세워가지고 자유총연맹 조직이 엉망진창이, 그 사람 요새 간신히 물러나갔어요. 몸이 불편한데 물러나갔어요. 그 세력의 배보는 세력이 김영진을 정서적으로 존중합니다. 일주일이면 적어도 20-30통에 제가 전국 각지에 쏩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거의 심정적으로 1000만이 가까이 되지만은 제 개인 사회물은 빼놓고 정광훈 목사님의 힘으로 1000만을 만들게 되면 역사의 줄은 우리가 잡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탄압과 억압이 다가옵니다. 엊그제 6번째 여기 쳐들어오려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막았죠? 그 웃기고 정말로 사용하기 싫지만 그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의 헌금까지 4억 5천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있으니까 돌려주겠다는 말이 아직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정광 목사의 선지자적 영도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것이, 이걸 돌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역사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시대사적 임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게 힘차게 노력해서 우락찬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진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